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뭐 설치 환경 정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스프링 프로젝트, 간단하게 이제 스프링을 설치를 해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DI, 그 다음에 IOC, 스프링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자, 이클립스에 스프링 그 플러그인 요거 스프링 툴 스위트라고 해서 ST 우리가 줄여서 STS라고 합니다. 이클립스에다가 우리가 스프링 라이브러리 등을 라이브러리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우리가 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러그인 STS 플러그인만 설치를 해놓으면 모든 게 다 알아서 쭉 다 우리가 개발 환경에 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 스프링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할까요? 리뷰를 한번 하고 여기까지죠. 네.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클립스 열어서 한번 플러그인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클립스 실행 및 마켓플레이스. 이클립스는 통합 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 다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요번에 할 스프링 STS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거 해프맨에 들어서 마켓플레이스, 이클립스의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인스톨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STS 스프링 툴 스위트를 갖다가 우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 이클립스에 맞는 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거는 루나 버전이에요. 그래서 루나 버전의 이클립스에 맞는 STS를 여기 인스톨 버튼이 있죠.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슨 라이브러들이 이렇게 쭉 있대요. 아이디들이.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겠느냐. 그래서 뭐 여기 억셉 라이센스도 동의를 하고 설치를 하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보면 이클립스를 재부팅 한다고 물어봅니다. 재부팅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스를 하고 나면 이렇게 첫 번 아주 깨끗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안 걸리면 이클립스 먼저 실행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이클립스, 저는 이클립스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다운받아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예전에 다운받아 놓으신 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이클립스에 맞는 STS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여기서 네. 자, 헬프에 들어가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SDS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더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툴들을 자, 떴죠. 그래서 스프링 툴 스윗 포 이클립스 루나 그래서 3.3 3.6.3 릴리즈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제가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동 선택되어 있고 혹시 선택 안 됐으면 전체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웹을 통해서 쭉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기다리는 동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뭐 AOT, 그다음에 오토와이어드, 그다음에 코어,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메이븐, 이런 시크릿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용할 이제 그 스프링의 사용법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다운을 받고 있죠. 지금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서 이클립스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내가 웹을 나는 웹만 하겠다, 스프링을 웹에 이용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만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는데 뭔지 모르죠. 지금 뭔지. 그래서 다 다운로드 일단 받고요. 다음에 라이센스 억셉트 하고요. 동의하고 피니시. 자, 그러면 설치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설치 진행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다 설치가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인스톨링 나오죠. 그래서 플러그인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이렇게 여러가지 이클립스 갖고 뭐 요즘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개발 툴의 거의 대부분은 다 아마 이클립스가 가능할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고급 언어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플러그인을 계속 설치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안드로이드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안드로이드도 이클립스로 하죠. 그죠? 안드로이드에다가 이클립스 ADT를 플러그인을 꽂아갖고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하곤 합니다. 스프링은 이클립스에 STS라는 플러그인을 꽂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일단 퍼즈 누르고요. 그 다음 여러분도 한번 진행을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네요. 그냥 진행할까요? 계속? 네, 50%가 넘어갔고요. 자, 60%가 거의 다 됐죠. 80, 90, 네, 다 됐습니다. 이제 뭐 한 1분 30초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부팅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부팅을 한번 하고 나면 설치가 다 완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클립스에다가 그 STS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개발하는데 이게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거의 제일 쉬운 방법인데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STS를 갖다가 직접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클립스하고 STS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클립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단지 거기에 마크가 여기는 이게 이클립스 마크가 아니라 STS 스프링 뭐 나뭇잎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한데 그걸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가장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굳이 라이브러리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가고 이 스프링을 개발하기 위해서 STS 플러그인을 쓰지 않고 아주 예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많이 처음에 우리가 많이 썼던 방식으로 메이븐 언어를 이용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다 다운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학습을 해두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까다롭게까지 환경 설정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난 한번 그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레퍼런스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학습을 해두시면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되 뭐 여기서 제가 지금 강의 중에 꼭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완전 원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 STS라는 플러그인만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스프링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 다 설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스프링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JSP 서블리 할 때 자바 엔터프라이즈 2로 했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스프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약간씩 달라져요. 네, 이렇게 바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장표로 와서 준비 다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제
저기 스프링을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간단하게 모든 언어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뭐 헬로 월드 이런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떻게 그가 컴파일이 되는지 전체적인 거를 느낌을 한번 잡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접할 때 최대한 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여러분이 꼭 이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뭐 다른 언어를 접할 때도 꼭 그렇게 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로운 게 뭔가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가장 처음 기초적인 것부터 접하겠죠. 자, 이유는 처음부터 많은 내용과 깊은 내용을 학습하다 보면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기에 지쳐서 학습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언어를 공부할 때 그런 분도 있어요. 서점 가고 원서 있어요. 원서. 영어 실력이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원서 있어요. 원서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막 1000페이지가 막 넘어요. 그죠? 뭐 바이블 같아요. 바이블. 이런 책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비추예요. 비추. 너무 내용이 그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읽어요. 한 100페이지나 읽을까요? 읽다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왜 그러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죠? 좀 이렇게 쉽게 쭉쭉쭉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지쳐서 아, 이 언어는 내게 아닌가 보다. 내가 나하고 적성이 안 맞다. 궁합이 안 맞다 해서 포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간단하게 나온 거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들로 그런 간단한 조그만 책을 갖고 먼저 그 언어하고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쭉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여 앞으로의 스프링 강의는 아주 쉽고 기초를 튼튼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을 최대한 쉽게 접근하려는 또 다른 의도는 기초 부분에 대한 학습이 튼튼하게 되면 추후에 스스로 스프링 레퍼런스 문서 등을 참고로 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어느 정도 기초가 돼갖고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구글이라든가 각종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놓은 글들을 보면서 학습을 충분히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 생성하기부터 한번 쭉 알아볼 텐데 그래서 리뷰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에 가서 이제 프로젝트에 딱 들어가면 스프링이라는 게 있고요. 네, 스프링 프로젝트 넥스트 누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적는 거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이제 메이븐 스프링이라는 거, 스프링 메이븐이라는 거 선택한 다음에 피니시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구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클립스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에 여기 바로 이렇게 뜨네요. 여러분이 자바 2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좀 메뉴가 달라요. 아까 좀 다르죠. 스프링 퍼스펙티브가 스프링 때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생성을 해도 되긴 돼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과 관련된 거 프로젝트 여기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스프링 할 거니까 퍼스펙티브로 스프링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스프링 프로젝트 바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아더 가서 뭐 굳이 여기서 또 스프링 이렇게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빨리 스프링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 정하라고 나오네요. 이름을 저는 First EX라고 할까요?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냥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스프링 메이븐을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이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자주 쓰는 거, 계속해서 써왔던 것, 자바 렉 폴더의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누르면 바로 프로젝트 생성됐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면 이렇게 폴더 구조가 몇 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클릭도 눌러서 패키지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com.java.rec.ex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니까 체크를 할게요.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체크 안 하고 가서 뭐 직접 만드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패키지 우리 자바 할 때하고 똑같죠, 그죠? 패키지 만들고 거기다가 메인 클래스 만들고요. 자, 다시 장표로 와서 이제 프로젝트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젝트 이제 4층 연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데, 뭐 이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지만, 뭐 자바 우리가 똑같아요. 메인 메소드 만들어서 거기다가 칼큘레이션이라는 클래스 우리가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뭐 더하는 거, 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메소드 실행해 갖고 화면에 출력해 보는 겁니다. 자바랑 똑같은데 그냥 단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calculation이라고 만들면 되겠죠. calculation이 스페링이 네. tion 네, calcul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아까 두 개 있었죠. int형 숫자가 private int first num second num. 자, 다음에 세터가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getter 세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리고 이제 아실 걸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요 변수에 대한 setter getter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select 올한 다음에 오케이 해주면 자동으로 setter와 getter 만들어 지고요. getter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왕 만드는 거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있었죠. 더하기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public void add. 자, 다음에 빼기를 메소드 이름을 뭐라고 했죠? subtract 서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multi. 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있었죠. public void div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로그를 실제로 한번 콘솔 창에 찍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 또 내리고요.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되겠죠. 자, 다음에 결과값을 찍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 num, second num. 더하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는 한 칸 띄고요. 다음에 결과 first num 플러스 second num.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그래서 여기는 빼기, 다음에 빼기,
자, 또 두 개 내릴게요. 여기는 곱하기 다음에 나누기죠. 나누기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calculation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메인 클래스에서 생성하면 되겠죠. calculation은 new calculation 다음에 calculation에다가 set 함수를 이용해서 first num, second num 다 설정을 해줘야겠죠. calculation setter second num을 2로 할게요. 됐고, 자 이제 메소드들 add 호출하고 그 다음에 빼기 serve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서 퍼스트 넘하고 세컨드 넘 다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값이 들어갔겠고요. 이 값이 들어갔겠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메소드 호출하니까 각각 다 실행을 하게 주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이제 그러니까 calculation에 있는 거 각 메소드를 add, serve, multi 그 다음에 나누기, 디비전 해갖고 다 이렇게 출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게 스프링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건데 우리 첫 시간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스프링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뉴에 들어가서 스프링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요. 메이븐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 적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자바 할 때와 똑같이 패키지 또는 클래스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이 처음에 JVM이 찾아갈 곳 메인 메소드 만들어 주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터페이스라든가 아니면 클래스들을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예제는 뭐 첨부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보실 것도 없겠죠. 뭐 별로 뭐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쭉 참고하시고, 자 보면 위에서 아주 간단한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고 스프링 기법이 적용 안 돼요. 스프링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니 앞으로 스프링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스프링 그 기법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스프링이 갖고 있는 아주 장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하나도 없이 순수 그냥 자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자바 언어만 가지고 기법만 가지고 그 구현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알아볼 텐데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에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 스프링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서 꼭 이제 뭐 외워야 된다고 할까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DI와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DI라는 거 스프링에 DI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OC 컨테이너 여기 어떻게 보면 스프링은 IOC 컨테이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IOC 컨테이너라고 뭐 정해놨으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IOC 컨테이너 정해놨으니까 IOC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어쨌든 DI라는 거하고 IOC 컨테이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객체 뭐로부터 나와요? 클래스로부터 나오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객체 하나만 갖고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죠. 거기다가 여러가지 그 객체를 다시 생성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객체에다가 뭘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객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A라는 객체가 이렇게 있으면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를 우리가 또는 D라는 객체 또는 E라는 객체 여러가지 객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때 A 객체는 B 또는 C 객체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자, 뭐 요것도 그럴 수 있죠. 요것도 보면은
자, 메인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삭신연산을 한 게 아니라 calcula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얘한테 값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을 주니까 calculation은 해당 메소드가 호출될 때 그 해당 메소드 기능에 맞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칭연산을 이렇게 값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누구한테? 메인 클래스한테. 그죠? 이렇게 어떤 객체라는 게 있는데 그 객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다른 객체한테 일을 좀 맡겨서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A 객체는 B나 C 객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다른 객체, 나 말고 다른 객체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생성을 해서 그 생성한 변수, 레퍼런스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객체를 이용할 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있는 객체가 다른 객체가 필요할 때 생성자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누가 생성해요? 내가 직접. 그죠? 내가 B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B라는 객체를 new B 해서 생성자 호출해갖고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객체에 접근을 해서 걔가 갖고 있는 기능들,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구현해 나갈 수 있죠. C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A 객체가 있는데 그 A 객체에 세터 또는 컨스트럭트 생성자예요. 그걸 이용해서 B 객체 또는 C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하고 요건 약간 뭐 상이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다른 객체를 필요로 할 때 직접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A라는 객체가 직접 생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 밑에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와 C라는 객체가 필요해요. 필요할 때 A라는 객체가 직접 new B, new C를 하지 않고 A라는 객체 안에다가 필드를 만들어 놔요. B 또는 C 필드를 만들어 놓고 그 필드에 대해서 세터스 또는 생성자 A라는 객체의 생성자에다가 this.p 해서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요. 무엇을?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BC 객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방법은 내가 그냥 직접 생성을 하니까 바로 그냥 내가 생성하면 돼요.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나는 나일 뿐이고 내 안에 B라는 거와 C라는 거를 누가 세터스로 넣어줘야 되고 내가 만들어질 때 나를 만드는 쪽에서 생성자에다가 이 객체를 파라미터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생성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BC 객체를 외부에서 생성을 해서 A 객체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건 직접 생성을 하는 거고 객체 내에서 직접 생성을 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건 외부에서 만들어서 그 A 객체가 갖고 있는 세터스 아시죠? 세터스에다가 넣어주고 또는 A 객체를 외부에서 생성을 하는 시점에 생성자에다가 넣어줘갖고 바로 필드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객체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방법 2가 우리가 개발론적으로 보면 프로그래밍 쪽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바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객체에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주입이라고 합니다. 주입. 그래서 DI가 뭐냐면 Dependency Injection. 외부에서 의존하는 객체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주입하는 거예요. 인젝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 기법입니다. 저 다음 장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자, 보면 자, A라는 객체가 있어요. A라는 객체에서 B라고 C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객체의 필드
B 타입에 B를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터스로 B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B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B라는 객체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는 A라는 객체의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 컨스트럭트. 생성자, A라는 객체가 생성을 할 때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성자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B라는 객체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스프링의 주요 기법인 DI 기법입니다. 그리고 IOC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들 객체 하나 이런 하나들 갖다가 우리가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품.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제품을 딱 만드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손잡이를 조립하는 그 조립 부분, 도킹하는 부분에는 다 표준 규격화로 돼 있어 갖고 모든 손잡이가 다 똑같이 거기에 도킹이 될 수가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 B와 C와 X, Y, Z를 다 손잡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부품을 여러 가지 준비해 놓고 어떤 외부의 누군가가 A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럴 때 야, 나는 요번에 A라는 자동차 만들 때 C라는 손잡이 문고리를 달 거야. 그러면 C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난 C 문고리는 싫어. Y라는 문고리가 좋아. 그럼 이걸 또 넣어줘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객체들 이런 걸 우리가 다 부품화 시켰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품들을 담고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IOC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프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스프링이란 결국 무엇이다? 스프링이란 결국 부품을 생성하고 조립하는 라이브러리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막 생성했어요. 이렇게 부품을 생성을 하고 이거를 조립을 해요. 막 조립을 해줘요. 이렇게 도킹한다고 그러죠. 도킹을 해줘요. 요런 라이브러리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이란. 그리고 이렇게 도킹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에다가 각 객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겠죠. 그 특징들을 결합을 하는데 이런 객체들은 대부분 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 객체를 도킹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서 쭉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거 프로젝트 STS 설치하는 거는 뭐 쉽죠.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 이것도 뭐 쉽습니다. 그냥 우클릭해서 프로젝트 바로 생성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스프링의 큰 특징들 DI라는 거하고 IOC 컨테이너라는 거 요거 특히 DI 부품 디펜던시 의존하는 객체를 인젝션 주입하는 거라는 거 DI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게 바로 스프링의 특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